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올해를 한번 되짚어볼까요? 상반기는 밸류업과 HBM 덕분에 따뜻한 봄을 보냈지만 여름부터 흔들린 반도체 그리고 12월에는 정치적인 불확실함이 커져가면서 어제 환율은 무려 장중 1,486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거의 200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2024년의 마무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도움 말씀 이현상 파트너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안 좋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축하해야 할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와우넷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시상을 하는데 연간 베스트 파트너 그중에서도 1등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대상을 수상을 또 하셨습니다. 딱 한 명만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등에게만. 그러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요즘 시국이 좀 어렵다 보니 또 뭐 주식시장도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상 받을 때 이제 수상 소감 그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 한 해는 머리로만 살았는가? 가슴으로 살았는가?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배려했는가? 끝으로 얼마를 기부했는가? 항상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채우는 한 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역대급 위기 상황.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위기 상황이 결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새해에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한 해 동안 바이오로 한 해의 시작을 출발을 해서요. 여름부터는 게임과 엔터의 바닥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이지만 기회를 잘 포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국고처 3부에서도 도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가 왔다라는 평가와 또 안 왔다라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목요일에 크게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장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요.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며칠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주말장에 좀 떨어졌습니다. 명확하게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낙폭이 좀 컸어요. 3대 지수 모두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죠. 왜 떨어졌느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는 거예요. 미국채 10년물이 어느덧 4.62까지 올라왔습니다. 4.6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말이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좀 같이 나왔던 부분이다. 이 부분도 감안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중국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AI 스타트업 중에 딥시크라고 있거든요. 딥식. 근데 딥식이 그 AI 솔루션 내놨는데 이게 챗 GTP나 아니면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거의 성능이 유사하다. 다만 상당히 저렴하게 그런 고성능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AI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용된 HBM이 엔비디아 H800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중국에 이제 수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 어떻게 H800이 거기에 이용이 됐을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대 지수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올 한 해 내내 올랐습니다. 뭐 사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미국 증시였고, 다만 이제 12월 들어서는 조금씩 내려오는 분위기고요. 다우 기준으로도 42,000선을 이렇게 지금 지지받고 반등이 좀 나왔는데 다소 조금 변동이 좀 생기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감수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제 나스닥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 텐데 나스닥 차트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다 비슷하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다우가 조금 빠졌고요. 자, 이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지수로 보면 2만 선을 터치하고
조금 눌려 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연간으로 놓고 보면 가장 좀 더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탄력이 더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만 선에서는 다소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잘 보시게 되면 큼직한 음봉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큰 음봉인데 야, 이 음봉이 좀 다소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최근 들어서는 허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간밤 미증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 10년물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차익 물량, 또 대중국 규제, 또 연말 뭐 이런 것들 이런 우려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변동이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증시 상승세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올 연초부터 해서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뭐 사실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실적 좋고요. 그다음 미국 대선 끝난 다음에는 트럼프 기대감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가장 정점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트럼프 취임 직전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1월 20일 취임하니까 아마 그쯤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지금 미리.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쉴 타이밍도 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중기 추세나 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보시게 되면 지금 4.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거 주봉으로 보면 지금 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쭉 따라가면 윗단에 한 5% 정도 있는데요. 이때 4.98. 그게 작년 10월 정도 되는 거죠. 보통 4.7 넘어가서 4.8 그리고 5% 가까이 가게 되면 은행들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실리콘뱅크 은행도 파산한 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 얘기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다시 끄집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잘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4.7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을 넘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은 제가 지난주에는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으니까 그 전주에 우리 테슬라하고 테슬라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10월 220달러, 230, 240, 250달러. 제가 반년 정도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이후로 지금 200달러 있던 것이 지금 400달러 넘어서서 연간으로도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연간으로도 뭐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연간으로 전고점 400달러를 이미 다 넘어섰고 다만 이제 조금 숨고르기가 있어요. 뭐 간밤에는 뭐 중국에서 좀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는 뭐 다 떨어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400달러, 그다음에 400달러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여전히 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목표가 없이 좀 가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주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보잉입니다. 보잉 주가는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거는 봉 하나가 한 1주가 되겠죠. 네, 한 주가 됩니다. 지금 2주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주, 그다음에 뭐 이번 주 해가지고 뭐 차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시게 되면 보잉 주가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미국의 이 항공사들,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실 우리 연초에 다 다뤘던 것이죠. 뭐 크루즈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근데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었다. 그다음에 뭐 자금 수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노사 합의도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그래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만큼 최근에는 뭐 소위 빅테크부터 해서 큰 주식들 또는 뭐 작은 주식들, 뭐 소형주까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잉은 어떤 대응을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 150달러 수준에서는 바닥이다. 그 다음에 대략 한 250 정도 가면 또 좀 막히는. 그래서 이건 연간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50에서 160, 170 접근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200달러 중반 가면 또 좀 차익하면서 가면 되겠다. 자, 보잉 주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좀 약간 숨고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미국 주식으로도 수익을 많이 거두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주식 가르쳐 드릴 때 사실은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과를 지금 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정점을 만들 때는 한 번쯤 차익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 타이밍이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죠.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여름에 테슬라도 살펴봤었네요. 테슬라도 바닥을 맞아요. 잡고 네. 순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 상승은 진행형이지만 국내 증시는 하락형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천장에 뚫린 환율, 금요일 오후에 다행히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1,470원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시장 참여자들은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한 주간 국내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말 뭐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이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 시장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코인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 주식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장은 뭐 환율 빼고 얘기하기 힘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르고 뭐 이런 거랑은 좀 별개로 국내 증시는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도 빠져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뭐 사실 말 다 한 게 거래 대금이 코인 시장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말 다 하는 거고요. 그죠? 다만 그리고 모멘텀, 그 정치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고 뭐 그것이 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증시는 당장 오를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몇몇 작은 종목군들이 소규모 테마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차트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입니다. 예, 12월. 12월 한 달 동안에는 또 뭐 계엄이 해제됐다, 뭐 탄핵 아니다, 정치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2,400선을 뭐 턱걸이 하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보실 수 있는 건 뭐 국내 시장도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지금 PBR 기준으로 0.83이다 이거예요.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와 있고 언제든 이 불안한 정국이 좀 해소되거나 완화되거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런 흐름이라면 시장도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다. 그만큼 바닥권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자, 이게 이제 주간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한 1,400원대를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보시면 이때는 IMF 때입니다. IMF 때. 이 환율 차트를 보면 극단적인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나서 환율이 정상화되면서 증시도 살아났겠죠. 뭐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도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빠졌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 그리고 이번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저는 이번 국면은 과거 IMF 때랑 좀 비교해 보는 게 좀 맞겠다. 그때는 구제금융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여러분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환율이 뭐 900원 넘어서서 1,000원, 그다음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좀 안 좋았거든요. 그 사이에 증시는 대폭락이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 동안 환율은 오르고 증시는 1년 동안 떨어졌죠. 자, 그런데 2009년 들어서 곧바로 뭘 하냐면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증시도
급반등을 해서 추세적으로 수년 동안 상승했고요. 환율은 그때 빠졌습니다. 그때서부터 빠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어제 얼마까지 올랐느냐 한번 보실까요? 1,486원입니다. 그렇죠? 1,486원. 물론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개입이 있었던 거고요. 어제 상당 부분 달러를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사실 지금 내수도 수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감도 생기고 있고 환율,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거 모두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리스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 IMF 때는 구제금융되면서 이제 받으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고 1년 동안 뭐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때는 2009년이죠. 2009년 초에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증시가 대폭락을 단기간 보이다가 그때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곧바로 꺼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뭘까?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첫 시그널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외국인들 시각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 왜 니네 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겠죠. 그것이 환율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 불확실성이 이게 오래갈 일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은 당장은 헌법재판관 3인이 임명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증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뭐 이런 종목 이런 업종으로 가십시오. 너 한 주 동안 뭐 했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뭐 단타 잘한다고 그래서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올해 대상 수상이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 제가 힌트 수익률 계좌 수익률 1위입니다. 작년에 연간 계좌 수익률 84.7%로 올해 100%. 저는 단타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역대급 위기 상황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 금리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여러 가지로 싸워봤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전쟁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지만 늘 똑같은 건 있죠. 이런 역대급 위기 상황 이후에는 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큰 기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조금 감히 예언하자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자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가거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때가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